안녕하세요. 분당 연세보험의소치과 예방팀 치과의생사 문은아입니다. 저번 영상에 이어 이번엔 치약 선택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이야기해 볼게요. 치약이라 함은 사실 이걸 보고 있는 소비자분들도 꽤 알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한때 가습기 살균제 논란으로 세제부터 치약까지 한바탕 뒤집어졌던 적이 있었죠 아마. 맘카페, 지식인 등등에서는 치약 성분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이 올라오고 또 병원에서도 많은 질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라떼 시절로 돌아가서 치약이 맨 처음 개발될 때에는 사실 가루 치약이었습니다. 근데 칫솔에 묻지도 않고 텁텁하고 세정력도 부족하니 점차 개발이 시작됐던 거죠. 그래서 현재의 치약은 크게 이와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마제, 습윤제, 결합제, 기포제, 보존제, 감미제 및 착향제, 착색제로 이루어져 있고, 화장품 전성분 보는 것과 같이 여기서 중요하거나 더 많이 이루어진 것들로 순서대로 적힌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중 궁금하실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볼까요? 우선 연마제라 함은 우리가 식사 후 구강 내에 쌓인 치태, 즉 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요. 치약에 꼭 있어야 할 성분이지만 이 성분은 크기에 따라 마모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시리니 치약의 경우 작은 결정으로 이루어진 연마제를 함유한 치약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마모도가 높은 치약일수록 시리니를 호소하시는 분들에게는 양치 때마다 치아 시림을 호소하게 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주로 탄산칼슘, 이산화탄소, 덴탈 타입 실리카 등이 있고, 다음 습윤제는 앞서 말한 가루 치약의 형태를 지금처럼 튜브 안에 쉽게 사용 가능하도록 페이스트 형태로 만들어주는, 수분감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다음, 기포제 및 보존제가 일종의 계면 활성제로 핫한 성분 중 하나인데요. 이건 즉 세제의 역할로서 거품을 만들면서 세정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미생물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동안의 논란의 성분의 대부분이 이 계면 활성제에서 비롯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깨끗하게 하는 성분인 것 같은데 왜? 라고 의아해하실 텐데요. SLS, PEG, MIP, CMIP, 트리클로산 등 주로 사용되던 화학적 계면활성제가 씻어내는 제품이라는 점에서 치약 등 몇몇 세제에서 일부 허가되고 있었거든요. 이 성분 자체가 발암물질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몇몇 성분의 경우 원료 합성 과정에서 발암물질을 발생시켜 구강점막에 자극이 될 수 있고, 중장기간 누출 시 자극성을 보이는 유독물질이기도 하고, 그 외에 혈액이나 간, 신장의 면역력을 약하게 만드는 위험 성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시는 것이 좋겠죠. 특히 구강점막은 피부나 다른 점막보다도 흡수 정도가 아주 높아 충분히 세정되지 않고 잔류되었을 경우 다른 질환을 야기시킬 수 있어 요즘의 경우 천연물질에서 유래된 계면활성제가 이용된 치약이 많이 개발, 시판되어지고 있고, 마시는 사용감용에도 전혀 차이감이 없으므로 성분을 꼭 확인하고 구매하시길 바랍니다. 그 외에 치약의 특성에 따라 부과되는 성분 몇 가지만 더 이야기하면, 첫째, 불소는 주로 일불산 나트륨, 불화나트륨의 형태로 함유되어 있어요. 이건 약화된 치질을 제거시켜서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인데요. 불소에 대한 잘못된 편견들로 무불소 치약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불소는 다량 섭취 시에 문제가 되는 것 뿐이지 적절한 양을 사용할 경우 치아에 아주 큰 도움이 되는 좋은 성분이에요. 만 7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약을 삼킬 위험이 있어 불소 치약을 추천하지 않는 것뿐, 그 외에 인지분별이 가능한 나이대라면 충치 예방을 위해서 불소가 들어간 치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지난 2019년도부터 1500ppm까지 고불소 치약이 시판되고 있어 충치 예방에 좀 더 효과적인 고불소 치약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둘째, 시리니 치약에 주로 사용되는 무기질이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니는 연마제에 의한 마모도로도 생기지만 치아 뿌리 노출로 의한 시린지누상 호소로도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치아 뿌리는 사진과 같이 치아 머리와 다르게 신경과 연결된 상하세관을 포함하고 있어 물이나 바람, 양치 등 자극에 노출될 경우 시림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를 도와주는 성분이 크게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질산칼륨이라고 하는 무기질은 미세한 자극으로 신경을 자극시켜 신경을 둔감하게 만드는 효과를 주어 치아가 무뎌지게 하는 역할을 하고요. 또 하나인 수산화인에서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의 경우는 상하세관 내에 쌓여 물리적으로 폐쇄시켜 시린 자극에 의한 차단을 도와줍니다. 치약에 따라 하나씩의 성분이 들어있기도, 둘 다 들어있기도 해서 소비자분들이 맞는 치약을 찾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리니 치약의 경우 아침, 점심, 저녁 자기 전 연속해서 2주 이상은 사용하셔야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본원을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치약도 화장품처럼 하나로 365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컨디션과 구강 상태에 따라 치약을 선택하며 사용하시라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 여자들도 아침엔 수분크림, 저녁엔 영양크림 바르듯이 아침엔 불소 치약, 저녁엔 잇몸 치약 이런 식으로 본인에게 맞는 치약을 여러 개 구비해서 사용하시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리니 치약은 단일 제품만 쓰셔야 하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